요즘 직구할 때 노룩전세 아시죠? 한 달 새 전세 보증금 1억 껑충 뛰었다고 합니다. KB지수 기준으로 강북의 14구의 전세 수급 지수가 185, 200이 리미트인데 4년 7개월 최고치입니다. 그리고 서울의 전세 가격 누계 변동률이 1.61인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가지고 5배 폭증했습니다. 전세 매물 강북 쪽이 너무 귀합니다. 그리고 신규 계약 체결할 때마다 신고가입니다. 그래서 요즘 직구할 때 전세가 많이 없으니까 신고가로 일어나는 강북에 되게 많은 계약이 체결이 되지만은 안 보고 전세를 하는 게 있을 정도로 지금 시장이 굉장히 힘듭니다. 갭 투자가 막혀서 정부의 정책으로 갭 투자가 막혀서 임대 물량들이 엄청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어떤 기자가 자기의 얘기를 좀 쓰면서 이런 얘기를 여기 적어놨더라고요.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실수요 증시로 재편하겠다. 방향 자체는 틀리지 않았다. 전 틀렸다 생각하지만 이 사람은 틀리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기자인 자기 자신도 다주택자를 해소하고 부동산 투기를 끊어내는데 공감을 한대요. 저는 공감은 이 문구에 하진 않지만은, 그런데 이렇게 공감을 하고 지금 정부의 정책에 공감을 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의 시장은 분절되어 있지 않다. 위를 누르면은 아래가 밀리는 법. 서울시 집값을 겨냥한 각종 규제의 여파는 흘러 월세 살고 있는 세입자에게까지 퍼진다. 정부는 이제라도 정책 목표 달성 과정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들을 고려할 때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규제를 했지만은 월세 산 사람도 영문도 모를 채 그냥 월세가 왜 오르지?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 물가 빨리 오르네. 빨리 이재명 정부에서 집값 잡고 우리 이거 주거를 안정화시켜 주겠네. 믿고 박수치고 막 우러러보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왜 오르지? 모르는 사람들도 생기는 거죠. 월세도 지금 심각하거든요. 갭 투자가 막혀서 임대 물량이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갭 투자 막히자 서울 원정 투자 9년째 최저. 이것도 임대 물량 사라지게 하는 거죠. 원정 투자를 해야지 갭 투자가 발생을 하죠. 근데 지금 갭 투자가 많이 사라지고 한강벨트 위주로 토호제 강화, 대출 규제 강화로 9년 만에 최저라고 합니다. 심각하죠. 갭 투자 막히자 서울 원정 투자 9년 만에 최저. 원정 투자를 안 한다는 것은 임차 물량이 감소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서울시의 다주택자 추이를 보면은 2017년도에서 2019년까지는 상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다주택자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2020년 이때 이제 인허가 물량들이 좀 많이 줄어드는 시기가 이제 도래를 하고, 이때부터 인허가 물량들이 좀 안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쭉 내려옵니다. 물량들이 계속 사라지죠. 규제가 막 가해지고 이러니까 또 계속 사라지는 겁니다. 지금은 다주택자의 물량들이 이렇게 줄었습니다. 근데 이 줄어드는 양이 2026년도 더 심할 겁니다. 가장 역대급으로 또 줄어들 수 있는 여지들은 있습니다. 왜냐면은 토허제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토허제는 실거주 요건이 있잖아요. 갭 투자를 못하게 막아놨기 때문에 줄어들고, 다주택자로 집 사는 사람들 많이 없거든요. 계속 줄어듭니다. 이것도 뭐냐? 임차 물량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차 물량의 감소가 가속화되는 것을 또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갭 투자가 막혀서 임차 물량이 사라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큰일 났다. 난 지금 임차 물량들도 사라지고 나 지금 당장 여기 살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고가 주택들을 봤어요. 너무 비싸. 너무 많이 올랐네. 안 되겠어. 그래서 지금 옮겨가고 있는 게 이런 거죠. 15억 아래로 차다요. 서울 생애 첫 집 1위는 여기가 어딘 줄 아십니까? 여기는 1위는 강서, 2위는 노원구, 3위는 송파, 4위는 성북구, 그 다음에 5위가 구로. 이런 식으로 좀 중저가 아파트들이 많이 밀집된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근데 여기 신문에서 근거를 댄 게 법원의 등기정보광장에서 집계된 생애 첫 주택을 30대가 마련을 했는데, 거기에서 가장 많이 집계된 첫 주택이 강서, 노원, 송파, 성북, 구로더라. 근데 송파를 제외하고는 다 이제 가격들이 조금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이죠.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지금 전세는 없고 월세는 왜 오르지? 큰일 났다. 뭐라도 사야지 하니까 이런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 이동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거래량으로 한번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노원 보십시오. 이게 파란색이 1월 달이고 이제 이 주황색이 2월 달입니다. 3월 달 지금 집계 중이니까 3월 달도 지금 하급지들이 늘고 있어요. 빨간색이 전월보다 매매 거래량이 늘어난답니다.
노원, 은평, 도봉, 강북, 성북, 중란 다 인데가 조금 하급지죠. 광진은 이제 중상급지. 용산도 중상급지. 용산은 거의 거래량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종로, 양천, 강서, 구로, 영등포, 관악, 강동 여기가 지금 거래량이 늘고 있는 데입니다. 그중에서 이런 지역들 노원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그리고 가격도 반영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요가 이동한다는 이런 거예요. 2015년 1월에서 3월까지 가격의 상승을 보면은 이런 하급지들은 많이 오르진 않았다. 근데 1년 뒤를 보니 지금 이렇게 많이 오르던 지역은 조금 감소를 했고 이렇게 작게 오르던 지역들은 감소가 아니라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가격도 상승을 한 겁니다. 수요가 이런 식으로 이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는 지금 생애 첫 주택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수요들이 굉장히 이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수요 이동이 서울이 어려우면은 어디로 이동하고 있냐? 노도강 전세가 50% 급감에 탈서울, 안양 84 집값 15억 넘어, 성북의 롯데캐슬 17억이 넘었죠. 구리, 하남 등 대거 실수요가 유입해서 실질적으로 이것도 똑같이 보면요. 경기도도 수요가 이동을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부터 3월까지는 다 여기 보시면 파란색이죠. 전부 다 파란색이에요. 가격의 흐름들이 안 좋았죠. 다만 이 과천 쪽하고 성남하고 하남 이런 지역은 상승을 했어요. 근데 2025년도 2026년도 똑같은 월 석 달 동안의 가격들의 상승을 보니까는 이제는 이게 퍼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북부 쪽은 구리 그다음에 남양주를 중심으로 남부 쪽은 과천은 좀 빠졌지만 지금 안양하고 용인하고 성남 쪽하고 그리고 지금은 화성 쪽이 또 움직이고 있고 이 용인이 움직이고 화성이 움직이고 수원이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원이. 그래서 이렇게 서울에 인접한 지역들로 수요가 확산이 된 겁니다. 서울이 어려우면 경기 남부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 거죠. 결국은 수요의 이동은 서울에는 외곽으로 경기도는 중상급지 중심으로 이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 달간의 상승률을 보면은 상급지가 서울은 좋은 게 아니라 그 외의 지역들이 가격들이 수요가 이동하면서 가격들의 상승률이 좀 퍼진 거고 경기도 같은 경우도 여기에 서울에서 이제 탈서울한 사람들이 서울과 가까운 이 근교 쪽에서 이제 상승 가격들을 주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용인도 전체로 해가지고 이런데 수지군만 놓고 보면은 또 가격의 상승률이 되게 크겠죠. 이런 식으로 요까지 포함시켜서. 그래서 수요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세 시장이 갭 투자가 막히고 뭐 이러니까는 규제 때문에 임대 물량도 사라졌네? 또 월세도 왜 이렇게 오르는 거지? 큰일 났다. 나 지금 어디 월세도 어렵고 전세 오르니 차라리 싼 집이라도 사자. 라고 이제 얘기해서 수요가 이동을 했죠. 서울 외곽으로 갔어. 근데 서울도 조금 힘드네. 그러면 조금 더 싼 데로 경기도로 이동을 하자. 경기도로 또 이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수요가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비싸다라고 하면 이제 대체제로 가는 거죠. 예전에 그런 것처럼 아파텔로 우르르.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요. 아파텔은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이잖아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4베이, 3베이, 뭐 서비스 면적이 없는 84 타입은 20평대라고 보시면 돼요. 아파트에. 그 다음에 좀 40평대 돼야지 한 30평대랑 비슷한데 조금 중형 정도 이제 9평 수준이나 5구 타입 수준 정도의 아파트는 그나마 조금 낫지만은 원룸 형식이라든지 이런 데는 아파트는 없겠지만 뭐 조금 작은 소형 아파트는 조금 또 조심을 해야 돼요. 근데 아무튼 전세 높고 아파트는 비싸고 아파트를 우르르 이렇게 또 대체제를 찾고 집이 비싸지면 대체제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자들은 또 대체 투자체를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거주 안 하면 못 산다. 그럼 서울 아파트 갭 투자 통해서 막히자. 외지는 짐을 쌌다라고 얘기를 하고 거꾸로 서울 사람들은 원정 매입을 하고 있다. 서울은 줄고 부산은 급증. 부동산 규제의 여파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원래는 서울에 거주하던 매매 건수 자체가 55건에서 253건으로 2월달에 확 늘었습니다. 이렇게 흘러간 거죠. 그렇다고 지금 뭐 많이 흘러갔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은 사람들이 돈이 삐져나갈 곳을 찾아줘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는 그나마 그래도 투자처로 괜찮은 부산으로도 외부에서 매매를 하는 상황들이 좀 생기더라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지금 얘기한 걸 정리를 하면 이런 겁니다. 갭 투자가 막혀 임대 물량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나 살 데 없네. 매매 시장은 그러면 대출이 좀 나오는 범위 내에서 그쪽으로 가자라고 해서 서울 외곽으로 간 거예요. 고가는 비싸니까. 근데 이것도 어려워. 경기 남부 쪽이나 구리나 남양주
아니면 뭐 경기 남부 쪽 일부로 이제 이동을 한 거예요. 아 근데 이것도 되게 힘드네라고 하면은 비싸면 대체제를 찾는 거예요. 이 대체제도 조금 이건 못마땅해. 아파트를 사야지. 그러면 투자자들은 다른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대체제로 또 부산이라든지 이런 데로 또 옮겨간 거죠. 그래서 이 이제 요거 지금 부산발 그 서울에서 집 거주자가 매매를 부산에 이렇게 한 게 200건을 돌파한 게 2020년 12월 이후 5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리고 거꾸로 이제 부산 사람이 서울로 이제 가려고 하면은 다 이제 아시겠지만은 그런 것 좀 생각하면 돼요. 아까 전에 제가 거여 같은 경우도 그렇고 몇몇 지역에 관리처분 인가가 나기 전에 있는 재개발 물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여력이 되면은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재개발 같은 경우도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고 그 다음에 추진위가 설립이 되고 뭘 추진하는 거냐면 조합이 설립이 되기 위해서 추진위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이 조합은 사업의 주체가 되잖아요. 사업의 주체가 뭘 하냐면요. 사업시행 인가를 해요. 인가를 받아야 돼요. 이 사업시행 인가는 계획이에요. 계획. 아파트를 어떻게 지을 것인가. 이 사업시행 인가에 계획이 생기면은 관리처분. 저는 이걸 분양처분이라고 얘기하라고 하거든요. 동계산하는 거예요. 계획을 세웠으니까 이 계획을 기존 주택을 이제는 나의 가치가 얼만큼인지 환산해보자. 분양가도 설정해보자. 이렇게 하는 게 관리처분이에요. 그러면 계획도 끝났고 관리처분도 끝났으면은 이주를 해야죠. 이주가 끝났으면은 철거를 해야죠. 철거를 끝나면은 이제 이주 철거, 그 다음에 사업을 시행한 다음에 이제 준공까지 가겠죠.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청산. 원래 이제 이런 재건축 같은 경우는 요 시기에 부담금을 내는 거죠. 재개발 재건축 부담금. 부담금을 이때 내는 겁니다. 준공 때. 근데 여기 지금 쭉 이렇게 오면서 관리처분 인가라는 단계가 있잖아요. 요 이전의 단계는 서울이든 경기든 갭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지역은 부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방 사는 사람들이 여력이 되면은 이런 물건을 찾아가지고 내 돈에 맞는 데를 투자를 하면 됩니다. 조금 안 좋은 데는 2억, 3억으로도 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투기라고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왜냐하면 내 자산을 지키는 게 투기입니까? 그걸로 불법을 행했습니까? 집을 많이 가지는 거 불법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회에서 불법은 아니지만은 마귀다라고 프레임을 씌우잖아요. 마귀가 되더라도 나중에 천사같이 살기 위해서는 이 마귀의 프레임도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거를 만약에 정부에서 본다면은 혼쭐이 나겠지만은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